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뉴 호라이즌 에어크래프트, 뉴 호라이즌 에어체프트입니다. 티커는 HOVR이고요. 네, HOVR. 미래 운송수단으로 불리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VTO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사실 이 회사를 딱 보면 뭐랄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싶을 수 있죠. 네, 현재 주가가 1.46달러, 2025년 11월 24일 기준이고요. 아직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최근에 갑자기 하루 만에 주가가 13%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레이더에 딱 잡혔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심층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 미스터리한 기업의 속을 한번 완전히 해보해보는 겁니다. 과연 월스트리트가 열광하는 그 폭발적인 잠재력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 실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어떤 기업을 보든 그 기업이 띄고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그 주변 세상의 흐름부터 봐야겠죠. 정치, 경제, 사회 같은 이런 거대한 힘들이 HOVR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등을 힘껏 밀어줄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혼자 갖고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보통 이런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패스텔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는데요. 아, 패스텔이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법률의 앞글자를 딴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걸로 HOVR을 둘러싼 바람의 방향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역시 정치 및 법규, 즉 포리티컬 요소입니다. 역시 항공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군요. 네, 미국 연방항공청, 우리가 보통 FAA라고 부르는 곳이나 캐나다 교통부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행기 한 대라도 팔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서류 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험난하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아, 그 인증 과정에서 미끄러지면 그냥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죠. 항공기 개발사에게 인증은 뭐랄까 거의 수능 시험 같은 거군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정부라는 아주 든든한 고객을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점이 기회입니다. 군용 정찰기나 아니면 산풀 감시, 응급 구조용으로 정부 계약을 하나 따내는 순간 회사의 레벨이 그냥 달라지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스타트업에겐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경제라면 역시 금리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는 HOVR처럼 아직 돈은 못 버는데 연구개발비는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이런 스타트업에겐 정말 치명적입니다. 돈 빌리는 이자도 비싸고 투자받기도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현금이 마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역설적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하이브리드 전기 비행기는요. 한번 상용화가 딱 되면 기존 헬리콥터보다 운용비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아, 연료비가 덜 드니까요? 연료비도 그렇고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요. 유가가 막 폭등해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회, 소셜, 환경, 인바이러먼털적인 분위기는 거의 응원단 수준으로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요즘 다들 친환경, ESG를 외치니까요. 이건 HOVR에게 가장 강력한 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매연을 막 내뿜는 헬리콥터 대신 조용하고 깨끗한 운송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도시 항공 모빌리티, 즉 UAM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영화 속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HOVR 같은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술이겠네요. 여기서 모든 게 갈릴 것 같은데요. 네, HOVR의 심장,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보라이트 X7이라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VTOL 기술의 성공 여부가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보호할,
법적, 즉 지적재산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허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베끼지 못하도록 특허라는 아주 단단한 방어막을 쳐야 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려면 이건 필수입니다. 정리해보면 거시 환경은 규제라는 높은 벽이 있지만 그 벽만 넘으면 친환경이라는 강력한 순풍이 기다리는 뭐랄까 기회와 위협이 반반인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HOVR이 속한 이 VTOL 산업, 이 전쟁터 자체는 얼마나 치열한 곳인가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이런 산업의 경쟁 구도를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입니다. 아, 포터의 5가지 힘. 경영학 수업에서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이건 말하자면 산업이라는 권투링 위에서 누가 주먹을 세게 휘두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 그리고 기존 경쟁자들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이 지도를 펼쳐보면 HOVR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지죠. 흥미롭네요.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첫 번째 힘은 뭔가요? 첫째, 신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이건 높음 수준이에요. 시장 잠재력이 워낙 커 보이니까 너도 나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뛰어들죠. 아, 나도 하늘나는 자동차 만들어 볼래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인증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수천억 원, 때로는 조 단위의 초기 자본 때문에 대부분은 링 위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진입은 쉬운데 생존이 어려운 시장이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이건 지금은 보통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높음이 될 겁니다. 구매자라면 항공사나 군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은 초기 시장이라 상용화된 기체가 거의 없으니까 구매자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몇 년 안에 상용화된 VTOL 기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구매자들이 저기 조빈에는 얼만데 아처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여긴 왜 비싸요? 하면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게 되죠. 힘이 매우 강해질 겁니다. 아, 갑을 관계가 영절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갑이 되겠네요. HOVR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부품 공급사가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공급을 끊어버리면 속수무책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산업의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이 매우 높거든요. 매우 높음이요. 네. 고성능 배터리나 특수 목적용 전기 모터 같은 핵심 부품들은 기술 장벽이 높아서 몇몇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비나 아처 같은 자본력 있는 큰 기업들이 결국 부품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내재화하려는 거죠. 아, 자체 개발로 돌아설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하지만 HOVR 같은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힘은 대체제의 위협이겠네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보통 수준입니다. 기존의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가 분명한 대체제죠. 하지만 VTOL은 저소음이나 도심에서의 운항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성 면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대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 마지막 퍼즐이네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는 기존 경쟁자들과의 싸움은 어떤가요? 여기서 매우 높음이라는 최고 등급이 나옵니다. 아, 역시 이미 시장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처럼 수조 원의 투자를 받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회사들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네, 기술력, 자금력, 인력, 브랜드 인지도 모든 면에서 HOVR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거인들입니다. HOVR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이 시장은 이미 거인들이 피 튀기게 싸우는 전쟁터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HOVR은 그 전쟁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참병사 같은 느낌인데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특별한 무기나 전략을 가지고 있길래 월스트리트는 강력 매수라는 의견까지 내는 걸까요? 이 회사의 내부, 수완 분석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강점, 스트렝스가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HOVR의 비밀 무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카보라이츠 X7이라는 독자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수직으로 뜰 때는 헬리콥터처럼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를 이용하고 앞으로 날아갈 때는 날개를 이용해서 일반 비행기처럼 훨씬 빠르고 멀리 간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HOVR만이 가진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필살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필살기요. 그게 뭔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HOVR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결빙 조건 비행, 영어로는 FIKI, Flight into Known Icing 인증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결빙 조건 비행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건 그냥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카드예요. 항공기 날개나 프로펠러에 얼음이 어는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인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운용되는 대부분의 헬리콥터는 이런 결빙 조건에서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얼음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커서요. 맞습니다. 사고 위험이 너무 커서 아예 이륙을 못해요. 잠깐만요. 그럼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의 VT월이나 대부분의 헬리콥터가 눈보라 때문에 경납고에 꼼짝없이 묶여 있을 때 HOVR의 기체는 혼자서 산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러 가거나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혼자서 독점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캐나다나 북유럽처럼 춥고 굳은 날씨가 많은 지역에 응급의료 서비스나 군용시장은 그냥 혼자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HOVR이 가장 강력한 강점 S이자 기회 O입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 왜 월스트리트가 흥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꿈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약점, 위크니스는 뭔가요? 바로 그 독점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HOVR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W로 이어지죠. 자료를 보면 현재 매출은 100만 달러 미만,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요? 네, 당연히 이익도 없고요. 이건 회사가 오로지 외부 투자금에만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생존을 위해 계속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했습니다.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아주 쉽게 피자에 비유해 볼게요. 원래 4조각짜리 피자에서 청취자님이 1조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럼 지분 25%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피자를 8조각으로 다시 자르고 새로 생긴 4조각을 다른 투자자에게 돈 받고 판 거예요. 청취자님은 여전히 1조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전체 피자에서 내 몫의 비중은 12.5%로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이게 바로 희석입니다. 아, 내 지분의 가치가 묽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FIK라는 엄청난 기회의 오를 잡기 위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태우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렇다면 위협 요인은 앞서 말한 거대 경쟁사들이나 인증 지연 같은 것들이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인증 지연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인증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억 원의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심지어 분석 자료를 보면 향후 3년간 수익이 오히려 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이 감소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더 나빠진다는 건가요? 네, 이건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회사네요. 결국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HOVR의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벌이는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숫자를 보면 이 회사의 현주소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성장성 지표를 보면요. 향후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66.16%로 예측됩니다. 매출 성장률이 66%요? 아니, 지금 매출이 거의 없는데 66% 성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00원에서 166원이 된다는 건데 이건 거의 무한대 성장률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숫자의 함정이죠. 현재 매출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원에서 200원이 되면 성장률 100%가 되는 것과 같죠. 이 숫자는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익은 어떤가요? 더 중요한 건 이익의 흐름인데요. 5년간 이익 성장률은 38%로 높게 예측되지만 단기적으로 향후 3년간은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J자무량이 된다고 해서 J커브라고 부릅니다. J커브요? 네, 성공하기 위해선 깊은 골짜기를 한참 동안 지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HOVR은 그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빚은 없나요? 계속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면 부채가 많을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부채 자본 비율이 0%입니다. 0%요?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전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이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시설 투자 때문에 부채는 눈동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이것도 일종의 착시 현상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주가 수익 비율 PE가 12.96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숫자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 PE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HOVR 같은 회사의 가치는 오로지 꿈의 크기와 그 꿈이 실현될 확률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FIKY 인진이라는 독점적 기술이 성공할 확률, 그리고 조비나 아처 같은 거대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에 안착할 확률, 이 확률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높게 쳐주느냐가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의 전문가들, 월스트리트는 이 꿈의 가치와 성공 확률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시선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등급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입니다. 당력 매수요. 네, 분석에 참여한 4명의 애널리스트 중 2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매도나 중립 의견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현재 주가가 1.46달러인데 말이죠.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무려 6.01달러입니다. 6달러요? 지금 주가 대비 약 300% 이상?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고 목표가는 10.99달러에 달하고요. 일부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5.94달러에서 6.6달러 사이라면서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300% 상승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그 꿈, 그 FIKI 인증이라는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겠죠. 이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바로 그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낙관론의 대전제는 카브라이트 X7이 성공적으로 FAA 인증을 받고 상업 생산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단 하나에 그러나 가장 넘기 힘든 이 조건이 무너지면 6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저렇게 높은데 실제 주가의 움직임, 즉 차트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혹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차트는 이 주식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엄청난 위험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3개월간 주간 변동성이 19%에 달하는데요. 주간 변동성 19%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건 미국 시장 전체 주식의 75%보다도 변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한 주에 주가가 20%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죠. 단기 투자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의 차트는 이 회사가 벌이는 그 위험한 도박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최근 하루에 13% 급등한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이지만 지난 1년 52주의 주가 범위를 보면 최저 0.35달러에서 최고 4.18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0.35달러에서 4.18달러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천국과 지옥으로 간 거죠. 이 숫자가 이 주식의 투기적인 성격과 극심한 변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거시 환경부터 산업 경쟁, 기업 내부의 무기와 약점,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의 평가까지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HOVIR이라는 기업에 대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보상과 위험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최고 수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상과 최고 수준의 위험이요? 네. 먼저 최고 수준의 잠재적 보상, reward는 명확합니다. 정말 만약에 HOVIR이 FAI 인증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적 해자, 모트를 파는 데 성공한다면 악천후 운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존 헬리콥터 시장까지 위협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300% 상승 전망은 바로 이 대박 시나리오에 대한 베팅인 거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는 시나리오네요. 그렇다면 그 동전의 뒷면, 최고 수준의 내재된 위험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걸 명확히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위험을 4가지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및 규제 위험.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FAI 인증이 무기한 지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이죠. 네. 둘째, 재무적 위험. 매출 없이 현금을 계속 태우다가 결국 자금이 바닥나거나 생존을 위해 아까 말한 피자 조각을 계속 늘려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위험입니다. 셋째는 경쟁이겠군요. 맞습니다. 시장 경쟁 위험, 조비나 아처 같은 자본력 막강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방금 차트에서 본 주가 변동성 위험입니다.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죠. 이 4가지 지뢰를 모두 피해야만 보상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네요. 결국 HOVR에 대한 투자는 FIKI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베팅이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2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먼저 낙관론자의 관점입니다. 나는 HOVR이 악천후 속에서도 날 수 있는 유일한 VT5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가?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관점이죠. 반대로 신중론자의 관점은요? 신중론자의 관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자금이 떨어져서 이 원대한 꿈이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그럴 경우 내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2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HOVR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위험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죠? 줄 수준이나 수백 수천 대의 항공기가 도심 상공을 날아다닐 때 필요한 그 복잡한 항공 관제 시스템을 생각할 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도시 항공 모빌리티의 꿈은 정말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현실일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HOVR이 노리는 그 악천후 응급 서비스처럼 아주 특수한 틈새 시장만이 앞으로 10년간 VTOL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될까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이 산업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것이라는 승자 독식의 가정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